인천공항? 아시아공항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했던 저는 그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입에서 단어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공항 맞나 싶었죠. 처음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직원들은 너무 바빠 보였고 공항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공항이라고?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어떤 일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자란 에밀리 켄트라고 해요. 제 이름은 지역 신문이나 고등학교 영감에서도 꽤 자주 등장했죠. 명문대학 입학,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 대학 토론대회 수상 경력, 그리고 부모님의 후광까지 더해져 저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집안의 엄친딸로 자랐어요. 그런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선언했을 땐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왜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니? 변호사나 의사가 훨씬 나은 직업이잖아. 아버지는 냉철하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승무원은 외모로 평가받는 직업 아니니? 라며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싶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시선을 뒤로한 채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 하나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 입사하게 되었죠. 입사 초기 동료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생겨났어요. 특히 중국 비행기를 이용한 승무원들은 항상 말했죠. 중국 노선은 정말 힘들어.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공항은 늘 혼잡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시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첫 배정된 비행이 인천이라는 한국 노선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국? 아시아 중 하나잖아. 뭐가 다를까 싶었죠. 비행 당일 첫 손님 응대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제게 땡큐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좌석에서도 불평 없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는 여전히 그래봤자 아시아 공항이 얼마나 다르겠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이라는 낯선 이름의 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내려섰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항의 규모와 정돈된 구조였어요. 사람들이 혼잡하게 몰려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돋보였죠. 길을 찾기 위해 안내 표지를 살피자마자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친절했고 제 요청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이런 대우는 뉴욕 JFK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그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의 미소는 태양처럼 따뜻했고 그의 목소리는 북적이는 공항에서도 신기하게 귀에 쏙쏙 들어왔죠. 한국이 처음이신가 봐요. 라는 첫마디는 제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는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비행의 피로감을 느낄 새도 없이 그곳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승객들을 안내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공항 내부의 휴식 공간이었어요. 승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와 안마 의자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게 무료라고요? 제 혼잣말이 공항 직원의 귀에 닿았는지 그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모든 승객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입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공항 바닥은 반짝거렸고 천장은 너무나 깨끗했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뉴욕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죠. 제 마음속에 자리했던 편견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목에서 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비행기 내내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승객 중 한 명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와 재킷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던 그 남자는 제가 가방을 잘못 들고 갈 뻔한 순간 그건 제 가방인 것 같은데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멈춰 세웠죠. 아, 정말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그는 웃으며 괜찮아요. 사실 비슷한 가방이 많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깊고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자신감이 묻어나는 미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인상을 남겼어요.
그와 대화를 이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는 가볍게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공항이 정말 깔끔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좋죠. 한국에서는 승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더 많은 걸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와 몇 마디를 더 나눈 후 제 짐을 찾고 그를 뒤로 한 채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와 미소는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계속해서 제게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수속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카페에 들러간다니 커피를 마셨는데 이곳에서의 서비스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직원은 커피를 주문받으면서도 친절하고 커피가 준비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빨랐어요. 서비스 정신이 뭔지 보여주는군요. 라고 생각하며 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 문을 열어주던 또 다른 직원의 행동은 정말 사소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매끄럽고 자연스러웠죠. 이전에는 아시아, 특히 한국이 이런 수준 높은 시스템을 가졌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한국은 이런 곳일 줄은 몰랐어. 제 안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꼈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저는 다시 한번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다시 만나게 되네요. 그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러게요. 공항이 넓은데 참 신기하네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혹시 숙소를 혼자 찾으실 건가요? 제가 차로 태워다 드릴까요? 그의 제안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말투와 태도는 신뢰를 주었고 무엇보다 혼자서 숙소를 찾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죠. 그와의 짧은 대화와 함께했던 자동차 여행은 인천공항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완전히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공항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은 대체로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배려 문화가 강하죠. 그의 말은 제가 이날 경험한 모든 친절함과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숙소에 도착한 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첫날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다음 날이 되자 그 모든 게 더 크게 다가왔어요. 아침에 숙소를 나서자마자 또다시 그를 만났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주변을 걸어볼까 했는데요. 라고 답하자 그는 그럼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라며 선뜻 제안을 했죠. 사실 그의 호의에 약간의 경계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의 신뢰감 있는 태도는 어딘가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는 저를 서울의 중심부로 데려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광화문이었죠. 웅장한 문 앞에 서 있는 전통 복장을 입은 근위병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제가 멈춰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한국 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주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의 중심지였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고즈넉한 한옥 건물들과 정교한 조각들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건물 뒤로 펼쳐진 산의 모습은 도시 속에서 자연을 마주하는 신비로운 느낌을 줬어요. 그는 설명을 이어가며 한국 사람들이 자연을 어떻게 중요시하는지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도 자연의 미를 담으려고 했죠. 그의 설명은 단순히 여행 안내를 넘어서 깊은 통찰력을 느끼게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저를 한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맛본 음식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불고기, 김치, 된장찌개 등 모든 것이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특히 반찬 문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모든 걸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한다고요? 제가 놀라며 묻자 그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나눔과 환대가 기본이죠. 라고 답했어요. 음식점 직원들 또한 너무나 친절했어요. 저를 보고 한국말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었죠.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던 그들은 제가 반응을 보이자 활짝 웃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네왔어요. 그들의 따뜻함은 단순히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느껴지는 진심이었죠. 식사 후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이었어요. 모든 안내가 명확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방식도 너무 간단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항상 비어 있다는 점이었죠. 이건 한국인의 배려, 문화를 보여주는 작은 일 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가 당연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서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딘가 혼잡한 느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의 대중교통에서 종종 보았던 혼란과는 너무나 달랐죠. 하루 종일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그의 진심과 배려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가 묻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몰랐다니. 처음에는 약간의 편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일 뿐이죠.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의 만남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전날의 감동을 간직한 채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는 약속한 대로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을 보니 어딘가 안도감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이틀째는 전날보다 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이 모여있는 그곳은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 같았죠. 조용한 골목길, 고풍스러운 지붕, 그리고 곳곳에 늘어선 전통 찻집과 소품. 가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전의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한옥에서 사람들은 바닥을 데우는 온돌 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전통차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에는 생소한 이름의 차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추천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건 유자차예요. 달콤하고 따뜻해서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즐겨 마시는 차죠. 저는 그의 추천을 받아 유자차를 마셨고 그 따뜻한 향과 달콤함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는 한복을 빌려 입고 골목을 산책할 수 있어요. 정말 독특한 경험이죠. 그의 말에 저는 한복을 입고 걸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강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강변의 활기찬 분위기가 너무도 인상적이었죠. 가족, 친구, 연인들이 돗자리를 깔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따뜻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순간을 즐길 줄 알아요.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의 말은 단순히 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는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치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우리는 강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겼어요.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어쩐지 전보다 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죠.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좋은 기억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 같아서요. 그의 대답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가슴 깊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어쩐지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시선을 더 느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와 편견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곳 사람들의 친절함, 배려, 그리고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식이 저를 깊이 매료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존재가 저를 한국에 더 끌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 그는 제게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제가 이 낯선 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한국 체류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졌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 중 하나가 되었죠. 그는 여전히 제 곁에서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그의 진심은 하루하루 더 깊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따뜻함, 그리고 이곳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단지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아니라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것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비행기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연 특별한 장소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참을 숙소 창가에 서서 인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고요한 하늘을 가르던 모습이 보였죠. 오늘 다시 비행을 위해 공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가슴을 꽉 조이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떠올리며 다시 이곳을 떠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란 걸 깨달았죠. 그날 아침 그는 제 숙소에 왔어요. 마치 출발이 아쉬운 듯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죠.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요. 마지막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싶어요. 그의 말은 다정했고 동시에 슬픈 기운이 맴돌았어요.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또 다른 발견. 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거리 풍경은 여전히 생생하고 활기찼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뭉클했죠. 이번에 떠나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제게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는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답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조금 불편했어요. 특히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지금은 이곳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요. 한국이 당신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제 캐리어를 챙겨주며 탑승구로 함께 걸어갔어요. 공항의 넓고 세련된 공간은 여전히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의 배려와 친절 덕분에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검은색 상자 안에는 한복 패턴이 새겨진 작은 키홀더가 들어있었죠. 이건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기념품이에요. 당신이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특별한 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선물을 받아든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한국은 당신을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비행기를 타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인천공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가득했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그와의 만남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제 마음에 깊이 남을 특별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어요. 오늘 사연은 해외 SNS에 올라온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인천공항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어떻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말을 예상하시거나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보세요. 아마도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과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